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키워드를 선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애프터마켓은 저와 그리고 전채린 앵커가 꼽은 이슈 픽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자, 글로벌 전문 앵커들이 꼽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전채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좀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코 위에 카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짐작이 돼요? 어떤 내용인지?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저 선글라스죠. 스마트 카메라, 아니 스마트 글래스죠. 글라스. 스마트 글래스가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거의 1년 전부터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벤과 스마트 글래스를 지난 밤 사이에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 쓰고 다닐만 하고 또 카메라 촬영과 통화는 가능하지만 AR 기능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페이스북 걸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2015년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됐던 뭐 소니의 스마트 글래스예요. 근데 전채린 앵커라면 이 모양의 스마트 글래스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쓰고 다니시겠어요? 절대로 안 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디자인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벤 선글라스의 어떤 전통적인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랐어요. 이걸 쓰고 다니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건 스마트 글래스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선글라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디자인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디자인이 남들이 봤을 때 좀 바보 같다는 소리 안 들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이었던 게 레이벤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세 가지 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제품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가 전해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스마트 글래스의 그러면 장단점은 무엇이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꼽아봐야 될 텐데 먼저 좋은 점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이 좀 괜찮다 보니까 패셔너블하다, 그리고 쓰고 다닐만하다, 썼을 때 남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 안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로고도 페이스북 로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글라스를 썼는데 이게 레이벤이라는 그 브랜드가 들어가 있으면 쓸만하지만 여기에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으면 참 이거 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텐데요. 페이스북 로고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좋은 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사용 시간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스마트 글래스 자체만 갖고 있는 사용 시간은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경집이 에어팟처럼 충전기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충분한 사용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생활하면서 이 순간에 딱 촬영을 하고 싶다 생각 드는 순간이 분명 존재를 하죠. 근데 그때 핸드폰을 꺼내 들고 사진 앱을 켰다가 뭐 촬영 자세 잡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스마트 글래스 자체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안 그래도 페이스북은 SNS 업체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나쁜 점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었던 AR 기능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나쁜 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카메라가 5메가픽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질은 굉장히 나쁜 축에 요즘 세상의 5메가픽셀 카메라는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기능상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스마트 글라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투인원 백신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더나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효과가 있는 부스터샷을 출시할 계획이다 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새로운 호흡기 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 이번 부스터샷을 개발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독감 시즌도 다가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투인원 백신은 언제쯤 출시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번 10월에 돌아오는 독감 백신에 맞춰서 출시가 될지 아닐지 사실 그 정확한 타임라인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방셀 CEO는 올해 안에 독감 백신을 보급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 앞으로는 매년 가까운 약국에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일명 범호흡기 백신 부스터를 출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맞춤형으로서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해주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는 오늘 장에서 7.8%까지 크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독감도 우리가 흔히 듣는 게 뭐 사가 백신 독감, 사가 독감 백신, 뭐 오가 독감 백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매년 변종이 일어나다 보니까 WHO에서 매년 올해는 이 독감, 이 형질의 독감이 유행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4개의 형질을 선택을 하는 게 사가 백신이고, 그리고 5개 형질을 포함하는 게 이제 오가 백신인데, 마침 이제 모더나도 앞으로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독감 이런 것들도 계속 형질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런 형질의 변화에 발맞춘 매년 새로운 백신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도 약 8% 가까이 크게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는 무엇일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셧다운 연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일 텐데 GM이 볼트 EV의 생산 중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자면 GM이 볼트 EV를 생산하는 미시간 공장의 생산 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리콜이 이어지면서 차량용 배터리에 관련된 이 공정상의 문제점을 LG 배터리 솔루션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미시간주 오리온 생산 공장은 이미 8월 2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곧 재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지만 이게 결국 이번 결정을 통해서 9월 13일 주간 그리고 9월 20일 주간까지 가동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도 이미 가동 중단 소식을 전해줬었고 그 가동 중단을 또 연장시킨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게 될 예상 비용이 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GM에 따르면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총 12대고요. GM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세팅을 바꾸도록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세팅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좀 더 커져 보이기도 하고요. GM은 이 결함 있는 배터리 모듈을 고쳐야 하는데 약 18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M이 이 모든 금액을 다 감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LG화학 측에 그 변제를 또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전해지고 있는 하반기 자동차 예상 생산량 규모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안 그래도 이제 GM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요즘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 리콜과 생산 중단까지 GM은 또 겹치게 되면서 이번 하반기 자동차 생산은 상반기에 비해서 약 10만 대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생산 데이터가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상반기에만 GM이 북미 지역에서 약 130만 대가량을 팔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반기 판매량은 상반기에 비해서 약 훨씬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약 10만 대가량 적은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총 14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3명이 매수 의견을 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업사이드를 바라보면서 주가는 목표 주가는 약 73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비해서도 약 50% 이상의 상승 탄력을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걸 보니까 반도체 쇼티지나 아니면 자동차 배터리 화재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큰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그 커다란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월가의 중론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GM에 대한 소식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키워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 회사가 만든 운동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조 앵커가 펠로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그렇죠. 아쉽죠. 네. 네, 운동복 기구 회사가 만든 운동복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펠로톤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전하면서 주가도 한동안 재미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반갑고 신나는 소식을 전하면서 모처럼 주가도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바로 의상 브랜드를 런칭했다는 뉴스인데 이 브랜드의 이름은 바로 펠로톤 어페럴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펠로톤의 로고가 박힌 운동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디다스나 룰루레몬 그리고 나이키 등과 같이 콜라보한 제품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들 운동복 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 업체의 반열에 올랐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펠로톤 어페럴의 부사장 자리에는 펠로톤의 CEO 존 폴리의 아내인 질 폴리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직접 컬렉션의 내용을 공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운동복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어떤 종류의 운동복을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살 만한 가격대이냐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이 펠로톤 어페럴 웹사이트에 가시면 직접 어떤 종류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적게는 $15, 또 높게는 $118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요. 가령 여성 레깅스를 $78에서 $99 사이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루레몬과 상당히 동일한 가격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 펠로톤은 재무제표상으로는 의류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컨퍼런스에서 해당 분기에만 60만여 점의 의류가 판매됐다고 밝힌 바는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의 콜라보 제품이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보다는 자체 브랜드의 컬렉션 확장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펠로톤의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좋습니다. 펠로톤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팬데믹 수혜주였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안에서 이 홈 피트니스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사이클 가격도 내리고 뭐 러닝머신 가격도 내리고 하면서 좀 상당히 악재가 많은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제 의류를 내놓는다는 것은 리오프닝과 발맞춘 어떤 사업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을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저희가 전채린 앵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습니다.